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죠. 와운에서 김형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목표가를 돌파했네요. 최근 수익률이 상당히 좋으신데 이 두 종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네.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3월 초에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두나무랑 그다음에 크래프톤에 대한 지분 투자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요거 아마 4,000원대 이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200원대까지 한 30% 이상 상승이 나타났다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기업이 창투사 기업으로 이제 두나무랑 크래프톤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 4,000원대로 내려오시면 좀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그와 관련된 IPO가 나올 때 좀 같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데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일단은 목표가를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거기에 이제 웹툰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제 모멘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좀 가지면서 끌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키다리 스튜디오, TS 인베스트먼트 또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세 개의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건자재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가총액이 조금 큰 기업,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콘텐츠 관련된 기업,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일단은 하츠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는 건자재 관련된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요 기업의 그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지금 레인지 우드랑 그다음에 세대 환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요런 쿡탑, 살균 세척기 요런 부분들은 이제 빌트인 기기로 이제 좀 판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레인지 우드 시장에서는 약 5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건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친환경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인지우드가 매출 비중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설 경기와 상당히 조금 유사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발주 이후에 거의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 경기의 이제 중하단에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이 세대 환기 시스템을 판매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이제 매출 비중에서 약 세대 환기 시스템 14% 정도 되고 있고요. 환기 청정기가 한 3%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약 거의 한 17%에서 18% 정도가 이 매출 전체 매출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기업은 이제 성장한 이후에 딱 한 번 매출이 역성장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도 이제 좀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실내 공기질 규제가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100세대 이상만 환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법이 좀 강화가 돼서 30세대 이상으로 좀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기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제 니즈가 좀 필요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시장에서는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을 크린앤사이언스 그다음에 위닉스라고 이제 좀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 건자재 플러스 이러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공기청정 모멘텀이 있는 하츠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코너가 이제 세시구조대 급등주를 잡아라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소개가 많이 되는데 이 금호석유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동성 장세가 어쨌든 실적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엔비라텍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 알파이고 실적적인 부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기업이 사실 1월 21일 날 그 한 증권사에서 목표 그 시총 10조짜리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조 정도가 되는데 이 기업 그 작년에 그리고 올해 1월 달 이후에 이제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이 근태 한두 달 만에 더블이 날 정도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스타트를 끊은 다음에 화학주들의 한번 순환매적인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화학주의 대장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주주가치 제고 플러스 이제 경영권 관련된 이슈 이 부분들이 좀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좀 무겁지만 의외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6일 날 주총이 열리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양쪽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CMT 및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이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사업 부분들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회사에서 좀 밝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6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컨텐츠 관련된 기업인데요. 종목명은 오로라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당히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송 지금 보시고 뭐 매수를 하시거나 그러시진 마시고요.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 놓으시면 의외로 한 번씩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기업 아시는 것처럼 81년도에 이제 뭐 설립된 완구 캐릭터 콘텐츠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유아 친구들 그리고 신비 아파트 이쪽에 이제 그 캐릭터와 그다음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해외랑 국내에서 이제 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로 조금 그 컨텐츠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 때 한 번씩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친구들 신비 아파트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컨텐츠고 시즌제가 지속적으로 좀 거듭이 되면서도 시청률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주가 수준에서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6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 좀 어떤 종목을 또 유망하게 보시는지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선현 대표께서는 다음 주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좀 의미 있는 정보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유니테크노 그것도 아직 매수 가능 자리니까 그것도 잠깐 좀 AS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뭐 매수 가능 의견 거기까지만 드리고요. 다음 주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그냥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텍스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앞에서 말씀드린 네. 대로 연기금의 매수 전략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월 초에 공매도 재개가 될 텐데 아마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입지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한 달 정도 보면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사실 오늘 오전만 해도 이제 시장이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나왔으면 똑같은 얘기를 했을 텐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 이제 발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는 거 이런 우려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미로 제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도 상징적으로 하겠습니다. 일정표가 31,300원, 31,030원이죠. 지난 고점입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하면 딱 대표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대표적인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를 또 소개를 하셨고 다음 주 전략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까요? 일단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돌리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숏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그 전까지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인들도 페어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화통을 외국인들이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큰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음 주도 역시 아마 박스권에서 계속 한 달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앞에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지만 디테일하게 종목을 좀 잘
파하셔가지고 이제 회전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나 어려운 시장이지만 모아가보는 전략 대형주, 장기 투자를 고려하면서 추가 매수 중소형주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 보자라고 하셨어요. 박국일 차장께서는 또 역시 정책과 모멘텀에 집중하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종목 보고 계세요? 내일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국가적으로 가장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그러니까요. 발사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닥 시장에 관심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월요일에 네. 크게 가려고 하는지 아, 그래요? 네. 오늘 생각보다는 관심을 좀 크게 좀 못 받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못 받은 것 같아서 오늘 뭐 한국항공우주가 그나마 이제 그나마 갔죠? 4.5%로 좀 급등을 했고요. 하나시스템도 약 3.8%,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상승했다고 좀 표현하기는 좀 힘든 그런 시장에 대한 여건으로 좀 마련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퍼스텍? 네, 퍼스텍. 퍼스텍은 이제 주로 그 방위 산업을 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무인 항공기, 이제 해상 무기 등 이제 생산 사업들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이제 자회사 그 유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드론이라든가 각종 무인 항공기 관련된 그런 국책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간의 그런 뭐 협력 관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중형 위성에 가장 저희가 의의를 둬야 된다는 것은 국산 그 위성 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민간으로에 대한 전환, 아, 그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슈 찾기가 만약에 새롭게 저희가 이제 아크 ETF 이후에 네.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은 퍼스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나로어 발사 이제 자사 제어 시스템을 납품했던 그런 그 경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이미 이제 유콘 시스템이 한국항공우주랑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네. 지상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계약하고 개발을 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에 성공적으로 좀 발사가 성공을 한다면은 퍼스텍의 주가는 새롭게 같이 날아갈 확률이 크다라고 네. 좀 보시면 위성과 될 것 함께. 같고 위성과 네. 함께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차트를 예. 한번 길게 보면은 사실 올해 한 해 오른 적이 가격대가 없어요. 오른 적이 가격대가 하나도 없고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정배열로 지금 천천히 좀 유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퍼스텍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그 시장 상황이 지수가 지금 조정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이평선들이 꼬여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장에서 주가의 탄력도들은 사실은 정배열 종목들이 탄력도가 가장 셉니다. 지수가 못 갔을 때는 정배열 종목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더 빠르게 올라갈 확률들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차세대 중형 위성 관련된 그런 그 성공과 함께 네. 새롭게 주가가 레벨업될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이 이벤트를 박우영 차장께서는 또 눈여겨 보시겠군요. 네. 자, 가격도 함께 목표가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우표가 5,000원, 손절가는 실패했을 때만. 네. 네, 손절가는 실패했을 때만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5,000원까지 주셨습니다. 저 내일 카자흐스탄에서 오전 11시쯤에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첫 중형 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오늘 시장의 주목은 그닥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등 올랐거든요. 관련해서 퍼스텍 유망하게 보자라고 하셨네요.